수능 특강 독해 연습 6강의 첫 번째 지문인데 여전히 늘 하는 얘기지만 단어가 중요하거든. 요런 거 exploitation 이런 게 착취 뭐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런 단어를 알고 있는지 confront 맞서다 뭐 이런 거 있죠. obligation 의무 뭐 이런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런 단어를 알고 있다는 가정 하에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좀 완벽하게 외운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강의를 봐봐. As consumers, 고객으로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권리가 있어. 알 권리가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면 무엇을 우리가 paying for,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이렇게 살짝 끊어볼게요. 그 다음에 동물 착취 내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우리는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렇게 꾸미면 되죠. 진실에 맞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어떤 선택? 우리가 하는 선택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소재는 나온 것 같은데 동물 착취란 얘기가 등장을 했죠. 쥐로 실험하는 거 이런 것도 다 동물 착취고 그 다음에 상어 뭐 샥스핀 그거 잘라내서 먹는 거 고래 고기 뭐 이런 것들 다 동물 착취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착취된 동물 내가 먹는 건지 뭐에 대해서 내가 지불하는 건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그 진실에 맞설 도덕적 의무 또한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reality, 현실은 뭐냐면 we all have, 우리는 모두 part,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꾸미면 되죠. 해야 할. 그러니까 원래 play a role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역할을 하다를 얘기하는 건데요. 해야 할 part 일부가 있습니다. overcoming injustice. 어떤 동물 착취에 의한 불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불의에 극복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역할이 있어. especially one, 아주 특히 어떤 거냐면 so ubiquitous, 아주 흔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systemic하고 universally, 보편적으로 perpetuated가 영속되는 이라는 얘기죠. 단어, 이런 단어들 이제 꼭 다 체크하라는 얘기야. ubiquitous 이런 거 흔한, 뭐 널리 퍼진 이라는 얘기예요. 특히 아주 흔하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그 보편적으로 영속되는 것을요. 근데 그것을 뭐로써 oppression이 탄압을 얘기하는 거죠. 억누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 대해서 그렇게 탄압하는 것으로서 아주 널리 퍼져 있는 보편적으로 영속되고 그 다음에 아주 흔한 전체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그런 걸 우리가 불의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결국 그 불의가 뭔지를 이렇게 그냥 설명해 주는 거죠.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continuing, 계속되는 산업화, 그러니까 동물, 축산업에 계속되는 산업화, 그 다음에 증가하는 수, 동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어떤 동물? being farmed, 그러니까 농사 지어지고 있는 거니까 결국 사육되고 있는 동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coupled with, 그거는 커플이 됐어. 결국 함께하는 이란 얘기거든요. 맞물려 있는데 뭐와 함께 맞물려? 끊임없이 커져가는 실존적 위협, 그러니까 기후변화, 그 다음에 미래의 유행병까지 끊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들아 위드부터 그 다음 팬데믹스까지는 아직 여기를 지금 꾸며주려고 주어 동사가 없는 상태거든. 주어 동사 없어야 돼. with 써주고 그 다음에 being farmed는 동사 아닌 거죠. animals 꾸며주는 거니까. 그 다음 coupled 동사 아니에요. 그것들이 맞물려 져 있는 아직 부가적인 상황을 설명하는 거죠. 일단 단어만 산업화 안 좋은 거죠. 끊임없는 증가하는 동물의 수, 실존적 위협, 그 다음에 기후변화, 미래 팬데믹 어쨌거나 이 모든 것들과 맞물려서 It has never been more important.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그쵸? It has never been, never 써줘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어. 뭐가 address가 다루다니까 우리의 현재 식량 문제를 다루고 그 다음에 challenge ourselves,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하는 것이 이것보다 중요했던 적이 없었어. 개인과 consumers, 고객으로서. 결국 빨리 지금 우리가 처한 문제를 얼른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동물 그 불의에 있어서 여기 동물 착취, 착취란 말이 생각이 안 났어. By doing this,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다음에 challenge, 도전할 수 있습니다. 노멀이라는 거 괜찮죠? 정상화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도미넌스가 지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지배의 정상화에 도달할 수 있다. Over, 어디를 향한 지배냐면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뭐뭐를 대한 지배냐면 인간 외의 동물과 그 다음에 자연세상, 우리가 자연세계 막 오염시키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걸 다 지배라고 표현을 해주면 되죠. 자연세계, 인간 외의 동물 이런 것들의 지배에 대한 걸 우리의 정상화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가 주격관계 대명사죠. 얘는 이렇게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in turn 중간에 이렇게 괄호 묶어주고요. 그것은 부정적으로 impact 영향을 끼치죠. every life 모든 삶 그러니까 지구상의 모든 삶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ours 우리의 것들 이때 ours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our life를 얘기하겠죠? 우리의 삶이 포함되는 마찬가지로 동사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included를 이렇게 ours라는 걸 꾸며주면 되고요. 대시 주격 관계 되면서 impact가 동사였구나라는 걸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해석해보니까 여기 내가 꾸미는 거를 얘를 지울게요. 얘를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로 이때 도미넌스를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지배하는 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지구상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fundamentally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바로 attempt 시도인 거야. 무슨 시도? hold up은 주어 들다라는 얘기죠. 거울을 주어 드는 시도인 거야. 어디에 거울을 붙이는 거냐면 원래 observe 하면 말도 안 되는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observed 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결국 부조리를 얘기하는 거죠. 부조리에 그 거울을 들어 비추는 거야. 어디에 부조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이렇게까지 묶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드러내려는 시도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해결책을. 어떤 해결책? 바로 거기에 있는 이렇게까지 해주고 솔루션 꾸며주면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가 되는 거죠. 마지막 문장 괜찮죠? 바로 거기에 있는 해결책을 드러내는 시도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to hold up, 거울을 들어서 드러내는 이렇게 투부정사를 꾸며주면 될 것 같아요. 단어는 네, 여기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체크해주면 단어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 그쵸? 노란색으로 체크한 단어들, 소재는 동물 착지에 대한 거였고요. 그게 나쁜 거니까 우리는 거기에 도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챌린지, 네, 이렇게 나온 거고, 4번 삽입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4번 삽입.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하는 게 뭔데, 요걸 얘기하는 거죠. 대처하고, 식량 체계에 대처하고, 우리 자신과 개인의 그 소비자로서 도전하는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4번 삽입 정도로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까지 주어 동사가 있으면 안 돼요. with 명사 분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니까 coupled PP 써야 되고 being found PP 써야 되고 실제 동사가 여기가 동사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1번은 요 정도로 하고요. 우리 2번으로 넘어갈게요. terms 용어인데요. creativity 창의성과 musician이라는 것은요. were 과거고요. once 한때는 inseparable 이렇게 나와 있죠. separate가 분리하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in이 붙었죠. 불가분이었습니다. 아, 뭔지 알겠다. 그죠? once라는 건 한때 그랬어요. 라는 얘기니까 너네 정말 창의성이 있구나. 그 다음에 역시 음악가니까 창의성이 있구나. 이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차이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됐죠. In the classical world, 전 세계에서 클래식 세상에서는 based on 뭐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각주가 아마 주어졌을 텐데 conservatory라는 게 음악학교라는 얘기가 있나 봐요. 어쨌거나 그 음악학교의 approach, 접근법에 근거한 그 클래식 세상에서는 창의력이라는 부분은 has seem, 시제가 다시 현재 시제가 됐죠. 이것은 현재 보입니다. 어때 보이냐면 have all but이 묶어주고요. 의미 자체가 거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것은 거의 disappeared,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요. 여기 현재 알려있잖아. 여기 지금 once were 이렇게 과거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창의성이라는 것과 음악가라는 것은 하나야. 그러니까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시제가 현재가 됐으니까 그 창의성이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그냥 표시할게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음악가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 왜냐하면 창의성이 사라짐, all but 요거 하나 외우세요. 거의 disappeared, 사라진 것처럼 보이거든. 단어는 disappeared가 중요하고 이거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이렇게 그냥 다시 지울게요. 그래 라고 한 다음에 우리 모두 창의적인 비스트, 짐승이긴 해. 어떤 형태에서는 창의적이긴 하죠. 근데요 이렇게 여기서 꺾어주고 클래식 음악과 그 다음에 음악 에듀케이션, 그 교육에서는 in general, 일반적으로 창의력이라는 건 되게 equate가 동일시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기는 건데 recreate, 그러니까 재창조하는 거예요. 어떤 음악 작품을 재창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slightly, 아주 differently, 약간만 from the way, 어떤 방식으로는 다르게 하는 건데 어떤 방식? 다른 사람이 하는 방식과 약간 다르게 하는 것이랍니다. 뭔 소린지 나도 음악에 대해서,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런 것 같아요. 여기서 살짝 끊어주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할 것 같은데 클래식 음악과 음악 교육, 아까 음악학교란 말이 등장했었잖아. 그러니까 요즘에는 창의성 음악가라는 게 동일하지 않잖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죠.
요즘에는 뭐랑 뭐가 동일하냐면 창의성이라는 게 equate,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창의성, 오늘날의 창의성이라는 건 뭐랑 동일하는 거냐면 재창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얘들아, 근데 재창조라는 것이 창의성이라는 거랑 반대되는 내용이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냥 벗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니까. 다시, 창의성이라는 건 뭔가 재창조하는 거야. 음악 작품을 아주 살짝만 다르게 하는 거지. 누군가가 하는 방식. 결국 어떤 사람이 A라는 노래를 만들었어. 그럼 이 사람이 B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살짝만 다르게 하는 것이 클래식 뮤직인가 봐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얘들아. 창의성이랑 음악가는 이제는 같지 않다. 사라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Most part, 대부분에 있어서 instruction, 지시사항이 있는데요. 어디에 대한 지시사항이 있냐면 어떻게 연주할까? 그 음악 작품을까지 끊어주면 되죠. 이렇게 묶을게요. 음악 작품을 어떻게 연주할까라는 얘기 지침은 are written 쓰여져 있습니다. directly, 직접적으로 onto, 어디 위에, 그 페이지 위에 적혀 있죠. 그리고 점점 세게, 점점 약하게, 이렇게 다 적혀 있잖아요. 그쵸? are written, 직접적으로, 단어는 직접적으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점점 세게 하고 여긴 점점 약하게 하고 라고 아예 적혀져 있으니까 창의성이 있어 없어? 창의성이 없죠.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only part, 유일한 부분. 그러니까 디베이트는 논쟁을 얘기하는 거죠. 논쟁을 위한 유일한 부분은 뭐냐면 어떻게 그 지침이 are 되어야 하는가, 해석되어야 하는가, 그 음악가에 있어서 이렇게 꾸밀게요. 그 작품을 연주하는 그 음악가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되느냐야. 뭔 소리예요? 잠깐만 다시 봐봐. 일단 여기까지는 괜찮죠. 음악 그 지면에 점점 세게 점점 약하게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창의성이 없어. 근데 디베이트 논란의 여지가 되는 부분이 하나 있긴 한데 어떻게 그 지침이 해석되는가, 그 음악가, 그 작품을 연주하는 음악가에 있어서 해석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점점 세게 하라면서 그럼 난 이 정도면 점점 세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세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도 세게 한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음악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으면 돼요. Even then, 근데 심지어 그때도 there are generally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수용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음악 작품을 해석하는 방법 또한 있답니다. 어떤 걸 방법이 있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꾸며야 돼요. 그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고려가 되는 건데 conventional, 관리적, 즉 전통적이고 뭔가 양식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받아들여지는 것 또한 있습니다. 단어 여기가 중요하고요. 여기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5번이 삽입도 괜찮아요. 괜찮아? 다시요. 이렇게도 세게 하는 거고 이렇게도 세게 하는 거고 이렇게도 세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해석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죠. 심지어 근데 그렇게 달라도 다를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음악을 해석하는 받아들여지는 방식은 동일하다는 얘기죠. 뭔가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양식적으로 적절한 거고 이게 관례적인 거지. 그러니까 뭔가 누가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건 안 돼. 라는 얘기니까 이렇게 하는 건 오히려 창의력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하는 건 창의력 없는 방법이니까 어쨌거나 해석하는 방법에 또한 창의력이라는 걸 표출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Every other, 이게 장르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음악 장르에서는 outside, 중요하죠. 클래식 음악을 제외한 다른 음악 장르에서는요. 그리고 재즈라든지 to some degree, 어느 정도는 다른 음악 장르에서는요. 창의력이라는 것과 뭔가를 창조하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라는 건 아예 일부예요. 그 음악가가 되는 것의 일부죠. 그리고 never separated, 그죠? 다른 음악에서는 절대 분리되진 않습니다. From that, 그것은 바로 창의력을 얘기하는 거죠. 창의성과 창의력 있게 뭔가를 만드는 것, 그것으로 분리될 수는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 같은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다 밑줄 치고 네, 노월로 시작됐으니까 동사 쓰고 주어 쓰는 도치 구문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해석은 마찬가지로 아니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니다. 분리되지 않고요. 마찬가지로 그것은 오로지 의존하지도 않는답니다. 어디에 다시 reproducing, 아까 recreating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똑같은 거죠. 뭔가 다른 사람의 음악, 이미 실존한, 존재하는 음악을 다시 재창조하는 것에 또한 의존하진 않습니다. 내가 현대 음악 작가야. 나 힙합 작곡가야. 힙합 작곡가인데 현재 존재하는 거를 살짝 바꿔가지고 재창조하거나 그런 데에 의존하지 않을 뿐더러 그 다음에 내가 그 창의력으로부터 절대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사실 나도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지만 클래식 음악이라는 거 옛날 음악부터 계속
다시 연주하고 뭐 이런 게 클래식 음악 아닌가요? 아직도 모차르트 연주회 같은 게 열리고, 그쵸? 아직도 바흐의 그게 열리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창의성, 그 음악가에 대해서 사라졌습니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쵸? 그래서 클래식 음악과 음악 교육에서의 창의성이 어떻다고요? 없다고. 그 얘기 정도 알고 있는 거고, 아까 5번이 너무 삽입으로 괜찮거든요. 심지어 그때도 그때가 어딘지를 찾아야 돼. 그쵸? 그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바로 그때에도 관례적이고 양식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우리 3번으로 넘어갈게요. What's normal? 정상이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고 사전적 definition, 정의는 include, 포함합니다. usual, 뭔가 보통이라든지 typical, 전형적인 걸 우리가 정상이라고 표현을 하게 된대요. 소재는 뭐 정상,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다시 정상이라고 해서 doesn't mean, 의미하는 건 아니야. There's never a cause, 그러니까 concern,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거나 or 마찬가지로 there's nothing,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요, 얘들아.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야. 뭐가 없어. can be done. 행해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things better. 더 나은 것을 만들려고, 상황을 더 좋게 만들려고 행해질 수 있는 건 없어. 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까지 좀 살짝 정리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할까요? 뭐 할까? 그 사람이 정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야, 그 사람 비정상. 그 사람 정상이야.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행해질 수 있는 건 없어.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 그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은 정상입니다. 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건 뭐 전혀 아니죠. 근데 밑에 예시가 나와 있네. 나이와 관련된 변화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그쵸? 그럼 다시, 잘 모르지만, 혈압을 재봤어. 나 잘 몰라요. 그냥 한 얘기야. 혈압을 재봤는데 224이면 정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딱 220이 나온 거지. 그럼 정상 범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나요? 조금 너무 이 사람 고혈압인데? 그쵸? 그러니까 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난 딱 220이니까 정상이네. 라고 해서 더 나은 것을 개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220이면 정상 범위에 있지만 좀 이렇게 건강 관리를 해야 되잖아. 그쵸? 그 얘기를 하는 거죠. Normal age related change. 이렇게 나이 얘기가 등장했는데 정상적인 나이와 관련된 어떤 변화가 있나 봐. 그것들은 can affect,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당신이 해야 하는지, day to day, 맨날 하는 일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당신이 느끼는지, 그러니까 physically, 신체적으로나 emotionally, 감정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다시 나이와 관련된 변화. 너네가 10대, 그 다음에 뭐 30대, 50대, 90대 이렇게 나아가 그러면 그날 느끼는 감정과 그날 해야 하는 거 여기에 다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럭키 행운이야. 왜 행운이냐면 live at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도 정말 행운이거든요.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냐면 so many adaptive가 적응하게 해주는 결국 재활보조 디바이스 장치라고 나와 있죠. 아주 많은 재활보호 장치 기구와 그 다음에 기술 같은 것들이 available,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뭔 얘기일까요? 당신이 turn 되었을 때 40이나 or so 아마 그쯤이 되었다면 당신을 develop 발달시킵니다. blurred 흐릿한 시야를 발달시키게 됩니다. blur 처리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흐릿한 시력을 발달시키게 되죠. 뭐 하는 동안? doing 하는 동안 close-up work 근거리 작업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가까이 있거나 그럴 때 시력이 되게 흐려지거든요. reading 독서를 한다든지 컴퓨터를 사용한다든지 바느질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여기가 예시를 등장시키는 거니까 요구 삽입 문제로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왜 너무 괜찮냐면 이때 for example이 원래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중간에 껴도 되고 마지막에 껴도 되는 거죠. 그래서 for example 여기 지금 마지막에 끼긴 했는데 이렇게 삽입 문제로 체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중요할 것 같아. 왜냐면 잘 봐, 얘들아. 애들이 재활보조기구가 있으니까 너무 다행일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것 같거든. 근데 이게 실제로 ABC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재활보조기구? 안경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여기도 안경이란 말이 있네요.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될까라는 걸 만약에 삽입 문제로 나온다면 헷갈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체크를 하세요. 다시 정말 다행이야. 이용 가능한 기구가 있어 라고 한 다음에 흐려진 시력을 먼저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니? 안경을 먼저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니? 시야가 흐려졌으니까 안경을 얘기하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란 얘기를 해주고 blurred vision 이라는 게 여기 뒤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어쨌거나 나이가 드니까 이제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것은 불려집니다. 노안이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그런 단어가 있대요. 이건 정상이죠. 나이가 들었을 때 노안이니까.
hopefully 바라건대 당신은 will respond에 반응을 하게 될 거야. 착용함으로써 안경을 착용함으로써 반응하게 되겠죠. 당신의 시력을 교정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고요. 안경이 만약에 없다면 당신은 live 살 수가 없을 건데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 거거든.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시각적 이 단어 체크하세요. impairment가 손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새로운 시각적 손상은 아마 그것은 disability, 아마 장애가 될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여기 안경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without 한번 체크해주면 될 것 같고 안경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장애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되어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안경을 생각하진 않아. as 뭐로서 생각하지 않냐면 이번에 assistive라는 단어를 썼네요. 똑같은 얘기죠. 아까는 이렇게 adaptive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는 안경을 보조장치로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하지만 they are 그것들은 보조장치야. 이게 지금 보조장치야. 그러니까 생략된 거니까 지금 are를 쓰게 된 거구나 라는 걸 생각해 주면 돼요. just like cane 그런 지팡이라든지 아니면 hearing aids가 보청기야. 보청기처럼. 그것들은 만들 수 있습니다. enormous, 엄청난 difference, 차이점을 만들 수 있죠. 우리 삶의 질에 차이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에 따라. However,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할 거야. 오직 if, 언제만 우리 그런 일이 발생할 거냐면 우리가 인지할 때만. 어떻게 그것들이 improve, 향상시키는지 우리의 기능과 그 다음에 우리의 능력을. 무슨 능력? 소통할 수 있는 세상과. 언제요? 그것들을 활용할 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쵸? 이때 댐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조장치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보조장치를 활용할 때 세상과 소통하는 우리의 능력,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들리네, 잘 보이네, 라는 걸, 그걸 인지할 때만, 그럴 때만 그 삶의 질의 차이를, 거대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this는 뭐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삶의 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however를 한번 꺾어주는 거니까 체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보조장치를 사용하니까 좋구나.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만 그런 일이라는 것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정도 확인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ABC 문제였기 때문에 삽입 문제로 다 괜찮거든요. 아까 얘기한 6번도 삽입 괜찮고요. 아니면 연결사가 for example 여기 있고 그 다음에 however 여기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로도 한번 체크해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이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4번으로 넘어갈게. 옛날에 야생꿀벌집 찾기라고 해서 소재는 야생꿀벌인 것 같아요. 비헌팅이라고 하는 그 벌사냥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은 known as 뭐라고도 알려져 있냐면 beelining 이라고도 알려져 있대요. line이라는 건 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을 쭉 따라서 그 벌을 사냥하는 그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 벌사냥이라는 건 used to be 되곤 했습니다. practiced 실행되곤 했는데 널리 유럽, 북미, 그 다음에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행해지곤 했습니다. 소재는 벌사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Indeed, 진짜로 정말로 그것은 pursuit, 추구라고 해주면 돼요. 추구 또는 여기서 활동이라고 이야기 됐네요. 그것은 활동입니다. 뭐 어떤 활동이냐면 as old as humankind, 인류만큼이나 오래된 활동입니다. for, 왜냐면 중요해요. 쉼표 있고 for 있으면 왜냐면이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건 되게 오래된 활동이다. 왜냐면 it is likely, 뭐뭐인 것 같아. 뭐뭐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초창기 인류, 그러니까 어떤 인류, 살고 있는 인류 이렇게 가는 거죠. 수렵 채집인 집단에서 살고 있던 초창기 인류는요. searched for, 찾았을 거거든. 둥지를 찾았을 거야. honeybees, 그 꿀벌의 둥지를 찾았을 거야. 그리고 rob A of B예요. A에게서 B를 빼앗다야. 이때 되면 꿀벌들을 얘기하겠죠. 꿀벌들에게서 뭐를 빼앗냐면 brood, 그러니까 새끼들과 honey, 꿀을 빼앗을 건데 for food, 자신들의 식량을 위해서 그것들을 강탈했었을 거야. as 뭐처럼, as는 의미가 처럼이란 얘기가 있고요. 누가 하다를 얘기하는 거니까 하는 것처럼 몇몇의 수렵 채집인 부족,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묶어주고 부족들을 꾸며주면 people에다 s를 붙이면 부족이에요. 생존해온, 오늘까지 생존해온 수렵 채집인 부족들 중에서 일부가 do,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주면 돼요. as가 뭐뭐처럼이란 얘기를 쓸 때 동사 쓰고 주어 써주면 되는데요. 이때 do가 앞에 나와 있는 search를 얘기하는 거죠. 괜찮죠? 네.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 일단 as to, 네, 이거 동사, 주어, 동사, 도치된 것만 생각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단어는 likely, 뭐 이 정도로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수렵 채집인들도 꿀벌을 찾아서 꿀을 먹고 뭐 새끼들을 먹고 옛날에도 그랬을 거야 이런 얘기죠. Probably 아마도 earliest 가장 최초로 written 쓰여진 묘사 그러니까 그 방법에 대한 묘사 무슨 방법? finding 찾는 건데 둥지를 야생 꿀벌 컬러니가 군집 집단을 얘기하는 거죠. by lining bees 벌을 line 줄을 따라 추적함으로써 까지가 주어다. 엄청 길죠. 다시
벌을 이렇게 쭉 추적함으로써 야생 둥지를 찾는 거에 대한 방법의 아주 초창기 묘사가 뭐냐면요. 여기가 이제 묘사를 얘기하는 거죠. 누구의 묘사냐면요. 바로 이 사람의 묘사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로마의 농장주, 그 다음에 작가이기도 했는데요. 그 농경에 관련된 작가이기도 했죠. 근데 그 사람은 lived 살고 있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서기 1세기에 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게 첫 번째였대요. 그 남자의 책에서 cultivation이 사육을 얘기하는 거고요. 양육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경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 경작에 관련된 그 남자의 책에서 그 남자는 gives 줍니다. 엄청 재밌게 detailed 세부적인 instruction 설명을 주게 됩니다. capturing bees 벌들을 잡고 어디서요? spring이라는 건 옹달샘 같은 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샘에서 벌들을 잡고요. 그 다음에 feeding them 그들에게 꿀을 먹이는 거야. And then 그런 다음에 releasing 풀어주는 거죠. 그 꿀벌들을요. one by one 한 마리씩 풀어주는 거예요. 왜요? trail 추적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trail back을 trace 아이고 잠시다. trace back이랑 똑같거든요. 추적하다 해주면 돼요. 그들을 다시 추적함으로써 그들을 다시 추적하기 위해서 꿀벌들 한 마리 한 마리를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추적을 하게 되냐면 lurking place 이렇게 나와 있죠. 은신처, swarm도 마찬가지로 떼거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떼거지, 그 벌들의 떼의 은신처로 돌아가는 걸 추적하기 위해서 한 마리 한 마리 풀어주는 걸 재밌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capturing이 1번이고요. 일단 벌을 잡아야겠죠? 그 다음에 2번이 feeding, 먹이를 줘야겠죠? And then 그런 다음에 releasing 풀어주는 거겠죠? 이 정도 해주면 되고 trail back이라는 게 추적하기 위해서 투부정사로 쓰인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근데 이때 대또 어법은 중요할 것 같거든. 그 묘사, 그 사람의 묘사입니다. 유괴해석상 자연스러운 거니까 대시를 쓸 수 있는 거고 도즈라든지 뭐 다른 표현 자체가 안 돼요. 대밖에 안 되는 거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네, 이 정도 하고 5번과 6번으로 넘어갈게. 장문이죠. 거짓을 이용한 결속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일단 한꺼번에 좀 읽어보고 강의를 먼저 보던지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 하나인데 가장 위험한 property의 의미가 특징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 언어의 가장 위험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얘기죠.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allows, 언어라는 게 허락해준다는 거야. 우리한테 말을 해주게끔. 어떤 것을 말을 하게 해주냐면 aren't true라고 되어 있는 거니까 결국 진실이 아닌 것을 말하게끔 허락해주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까 진실이 아닌 것을 얘기한다는 얘기니까 결국 거짓 진술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죠.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다 거짓이라는 걸 가능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쵸? 네, danger, 그 위험이라는 건 not just A뿐만 아니라 B도를 얘기하는 거죠. 나론이랑 똑같은 게 just이기 때문에 결국 but also가 생략된 거죠. 그것은 사람들이 잘못 misled, 오도될 수, 그러니까 잘못 인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 거짓이라는 건 more effective, 더 효과적일지도 몰라. 그러니까 진실보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야. 진실보다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라는 게 그것이 가장 위험하대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이 사람을 더 매혹적이게 끌어당기는 거야. 이제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거짓이라는 게 효과적인 것 같다는 게 위험하대요.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뭐가 됐냐면 victim, 희생물이 된 건데 인간 사회의 희생물이 되었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짓을 더 좋아하고 더 효과적으로 느끼니까 진실이 이제 잡아먹힌 거죠.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은 지게 된 거니까 희생물이란 단어로 표현하게 된 거죠. strength, 힘인데요. 인간의 commitment, 몰두, 헌신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에 대한 인간이 몰두하는 힘. 어디에? 초자연적인 엔터티가 존재해요. 그 다음에 이 단어 예전에 했었는데 conspiracy, 음모론을 얘기하는 건데요. 음모론,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존재,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그 몰두하는 그 믿음의 힘, 이런 것들은요. A kind of commitment, 약간 어떤 종류의 몰두나 다름이 없냐면 발견이 되기도 하거든요. 인간 집단의 전 세계적으로까지 끊을게요. 그게 drows가 여기까지가 주어처럼 써주는 거고 draws on이 동사가 되는 거야. 좀 일단 마저 해석해볼게. 그것은 precisely, 정확하게 draws on, 기인하는데 disconnect, 단절에 기인하게 됩니다. statement, 그 진술과 reality, 현실. 그러니까 그것이 주장하기로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게 이거라니까 라고 있는 현실과의 단절을 정확하게 기인하고 있습니다. 뭔 소리인지 다시요. 자, 이렇게 할게.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건 결국 외계인 얘기하는 걸 거 아니야, 그쵸? 음모론이라는 게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우리가 달에 갔을까라는 거가 음모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의 믿음에 몰두하는 인간의 힘, 외계인이 있다니까 라고 하는 그 인간의 힘이라는 건 발견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간에게도 다 발견이 돼.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외계인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현실에 다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그게 단절됐으니까 그 사람들이 외계인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걸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그것은 drawn이 기인하다라는 얘기고요. 정확하게 기인하는 것이랍니다. 진술, 외계인은 있다 라는 그 진술과 그 다음에 내가 주장하는 게 이거라니까? 내가 설명하는 게 이거라고 하는 그 현실 사이에서의 단절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랍니다. 현실의 실제인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때 외계인이라는 게 없잖아. 그쵸? 근데 외계인 있다니까 라고 하는 그 진술 간에 뭐가 발견되는 거야? 그 단절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한 그룹의 집단의 사람들이요, 집단적으로 스테이트, 진술하게 된다면 그 믿음, 그 뭔가에 대한 믿음인데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것에 대한 걸 막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맞다니까 라고 해. 그렇다면 스테이트먼트, 그 진술은요, far from, 뭐랑은 거리가 먼이란 얘기예요. 거리가 먼. sitting doubt, 그 의심의 씨를 뿌리는 것과는 거리가 먼 바로 그 진술은 will work, 작용하게 됩니다. honest, 정직한 신호, 그러니까 그 각각의 개인의 헌신에 그 집단에 대한 정직한 신호로서 확인되게 됩니다. 다시요. 이번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진술하는 거야. 외계인 있어. 예를 들어서 외계인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있는 거야. 외계인 있어 이렇게 다 집단적으로 해.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근데 외계인이 있다라는 얘기는 거짓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집단적으로 한다면 그렇다면 그 진술은 정직하네. 저 사람은 외계인 있다고 생각하네. 라는 정직한 신호로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집단에 대한 헌신에 저는 정말 외계인이 있다고 믿어요. 그 집단에 자기가 속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대한 그 헌신의 정직한 신호로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주장하는 거니까 더 사람들이 진짜라고 믿지 않을까요? author, 작가인 바로 이 사람이 explained,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매력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 매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대요. improbable, 중요하죠. 개연성 없는 아이디어를 얘기하는 거니까 결국 거짓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 거짓의 아이디어에 정말 매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building, 만드는 데 있어서 그 사회운동을 맞는 것 같아요. 무슨 사회운동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뭐 종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운동을 만들고 지어내는 데 있어서 그 거짓적인 아이디어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사회적 로열티, 그 충성도, 그것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건 실제로 더 좋아. 뭐가 실제로 더 좋을까? 거짓이 더 좋겠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뭐가 더 좋냐면 믿음. 무슨 믿음? 사람들을 coordinate, 조율하고 맞추는 걸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을 맞추고 조율할 수 있는 그 믿음이 clearly, 명백하게 false, 거짓인 경우가 정말로 그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혹시 내용 파악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종교를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사이비 종교 이런 거 보면 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막 맹신하고 막 빠져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만약에 팩트야. 팩트의 모임이야. 그럼 그런 모임들이 실제로 그렇게 더 활성화가 될까? 근데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막 사람들이 더 맹신하고 막 그거 맞다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to believe in nonsense,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는 것. 제가 막 거짓말을 막 믿어. 막 맹신도야. 이제 그것들은요. 이 단어 중요하죠. 위조할 수 없는 demonstrate, 입증. 그러니까 충성심을 입증하는 거야. 전 그 말을 믿습니다. 막 라고 이야기해. 그럼 넌 정말 충성심이 있는 사람이군. 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serves,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정치적 유니폼, 그러니까 제복의 역할 또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그 제복, 그 유니폼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을 갖는 거야 army, 군대를 갖는 것이랑 다름이 없다 라고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 이렇게 따옴표 있는 거죠. 다시 정치적 제복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경찰 옷을 입거나 아니면 군대 옷을 입거나 이런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유니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당신은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랑 다름이 없다. 그래서 밑에 이것은 all very well, 아주 좋아요. 만약에 당신의 유일한 목표가 secure, 확보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충성심을 확보하는 건데 defending a 포지션. 얘들아 뭔지 알죠? 네, 군대에서 지금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니까 진지를 얘기하는 거죠. 자신들의 진지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충성심을 확보하는 것이 유일한 당신의 목표다면 그러면 그것은 좋습니다. 근데요, reality, 현실은 will come, 다가올 것입니다. 당신에게 at some point, 어떤 지점에서 진짜 전쟁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겠죠. real soldiers, 실제 그 군인들은 swear,
충성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충성심을 맹세할 수도 있겠죠. 그 마법적인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마법적 아이디어라는 게 뭐예요? 거짓을 얘기하는 거죠. 괜찮나요? 거짓적 사상에 자신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맹세할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그러니까 physical force, 그 물리적 힘 그 사이에 여기 종사하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사업 안에 그들은 결국 있는 것이랑 다름이 없죠. 뭐가 아니라 이건 지금 실체, 현실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법이 아니라 not A but B니까 brute는 야만적인 이란 얘기예요. 잔인한 reality, 현실에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So once bleed, 그 총알이 flying, 날아다니기 시작한다면 neither A nor B 이란 얘기니까 단어, 그 다음에 신념, 둘 다 이렇게 묶고 꾸며주면 되죠. 그들이 말로 표현하는 말이나 그 신념 이런 것도 그 총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은 현실이니까. Neither A nor B, 여기 지금 can stop이 된 거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 부정,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소재가 거짓을 이용한 결속력과 그 한계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지금 거짓을 이용한, 거짓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야. 사실 그냥 표면적인 내용만 보면 돼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매력적이다. 근데 그것들이 사람들을 현실보다는 더 결속시킬 수가 있다. 여기까지 된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총알이 막 날아다녀.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러니까 현실에 부딪히는 한계는 어느 정도는 있다.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네. 5, 6번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7번으로 넘어갈게요.